사막의 오아시스는 어떻게 생기나요? 그리고 오아시스는 마르지 않는 건가요? 마르면 집 짓고 살던 사람 어떻게 해요? 무작정 다시 떠나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는 사막과 같은 건조 지역의 특정한 위치에서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외부와 단절된 하나의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오아시스는 샘 오아시스, 하천 오아시스, 산록 오아시스, 인공 오아시스와 한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온난 오아시스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오아시스는 샘 오아시스로 사막 안에 있는 낮은 웅덩이의 지하수가 솟아나와 물이 근 것을 일컬으며 그 규모가 다양하다. 이런 현상은 지표면의 모래층 아래에 고여있는 풍부한 지하수가 단층 등의 수맥이 끊어진 틈에 스며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하라 사막과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오아시스는 취락을 발달시켜 사막 인구의 70%가 이곳에 정착하여 관계에 의존해 생활한다. 오아시스의 위치는 사막을 건넌 무역과 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러반들이 물과 음식의 중간 공급을 필요로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아시스에 대한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지배는 곧 그 지역을 지나는 무역로를 지배하는 것과 다름없다. 엔 허드라 오아시시나이 사막 오아시스 엔 허드라 오아시스와디 가잘라 오아시스의 개발 사막은 태양 광선이 풍부하고 토질이 비옥함으로 물만 얻을 수 있다. 비옥한 농경지로 가꿀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는 대추야자가 대표적인 농산물이며 그 밖에 목화, 올리브 무화과, 포도, 레몬, 오렌지, 토마토, 오이, 수박, 박하 등이 재배되고 있다. 그 대부분이 작은 농작물이지만 나일강 연안과 같은 대규모의 오아시스에서는 보리밀, 옥수수, 수수쌀, 기타 곡물이 대량으로 재배되어 경제적으로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런 농업은 모두 재래식 오아시스 농업이지만 근래에는 찬정이나 다른 지역에 물을 파이프로 끌어 사막지대의 녹화 계획을 진척시켜서 크게 성공한 곳도 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강의 후보댐을 축조하여 저수된 미드호에 물을 끌어 임피리얼 계곡의 사막을 관계하여 광대한 과일 채소밭을 개발하였으며 그 밖에 목화, 옥수수, 알펠퍼 등의 재배도 활발하다. 또 중앙아시아의 카라쿰 사막, 키릴쿰 사막 지대에서도 동쪽의 텐산 산맥이나 힌두쿠시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강의 댐을 축조하고 대규모 관계 공사를 하여 목화, 밀옥수수, 포도, 멜론, 수박 등을 재배하였다. 그와 같은 인공 오아시스의 확대에 따른 건조 지역의 개발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아시스의 루트 아시아의 오아시스 지대는 세계 건조 지역의 이상을 차지한다. 서쪽은 지중해 연안에서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인력을 거쳐 북쪽의 서투르키스탄 더 거슬러 가서는 황후 강황하의 상중리 유역에까지 이르고 있다. 오아시스는 사막이나 반사막 중의 한 점에 불과하였으나 그곳에서는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농경이 시작되었다. 강물을 끌어오고 지하수를 퍼올리고 물을 보호하는 데는 전체 주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개성 특징을 지닌 민족이나 문화 및 도시 국가가 성립하였다. 오늘날 세계의 4대 문명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은 모두 오아시스가 있었던 지역이었다고 인정된다. 오아시스가 사막에 점점이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들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오아시스 루트는 역사시대 이전부터 동서교섭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아시스 루트는 유목 루트, 해양 루트와 아울러 세계사에서 3대 동서교섭로의 하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이 열린 루트였다. 메소포타미아의 선사시대를 장식한 채색토기와 같은 계통의 것이 황허강 상류에서 출토되는 것은 그것이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를 거쳐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인도에서 발전한 원시불교나 대승불교가 서역으로 전해지고 그 동쪽에 이웃한 중국에 들어와서 크게 번성했으며 다시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또 이란의 여러 종교, 서방의 그리스도교의 한파가 서역에서 성화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전해진 것은 고대의 동서교섭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중국 특산의 비단이 세계를 지배했던 지중해의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해진 물건을 대표함으로써 실크로드라는 이름이 이 루트에 부여되었다. 중국인은 한대 이후 7세기 동안에 걸쳐 동투르키스탄을 가리켜 36국이라 하였다. 그것은 인도의 무한수인 6을 다시 6배한 것으로 다수의 오아시스 국가를 뜻하는 것이었다. 오아시스에서는 농경이 영위되었으나 경지 면적을 늘릴 수는 없었다. 점으로서의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잇는 교통로를 대상이 왕래하였는데 그 대상로는 문화를 운반하고 정치력도 운반하였다. 강력한 오아시스 국가가 약소한 오아시스 국가를 지배하고 중국이 그들 오아시스 국가나 시장 대상로를 제압하려고 군사력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오아시스를 잇는 선이 여러 생기게 되고 오아시스 국가의 성수도 선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중세에는 오아시스 루트를 통하여 중국에서 발달한 제지법, 인도에서 생겨난 제당법 등이 아라비아 세계에 전해져서 다시 유럽에 보급되었다. 안록산의 난이구 당과 서역과의 직접 교섭이 끊어지고 서역 동부에서는 위구르인이 옛 문화를 계승했으나 서부에는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였다. 그 결과 점과 선으로 연결되었던 아시아의 오아시스 지대는 동서로 이분되었다. 근세 이후 해상교통이 발달하자 동서교섭의 중심 루트는 해양으로 옮겨지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통의 방법도 달라져서 대상에 의한 중개무역은 쇠퇴하였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아직도 대상이 잔존하고 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생겨 오늘날 세계사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